네, 이어서 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수리기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개통령이라고 불리며 사랑받던 애견훈련사 강형욱 씨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직원들의 폭로로 또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는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제 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대전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리기사로 일하던 강 씨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근무 중인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네. 이 강 씨의 유서를 보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목을 졸랐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도 며칠 뒤 투신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음, 소식이에요. 네. 이것처럼 뭐 이런 뉴스들이 흔하게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상하 관계가 있고 또 매일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 장소에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직장이라는 공간적, 상황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얘기했듯이 애견훈련사 강영욱 씨도 직장 내 괴롭힘 폭로로 결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강영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어, 그 회사에서 강영욱 씨로부터 감시와 폭언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폭로하는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이게 공론화되면서 결국 강영욱 씨는 프로그램도 하차하고 유튜브랑 올려서 운영까지 중단했었고 최근에 네. 다시 유튜브는 재개했더라고요. 이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미 여러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실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근로자들의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뭐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좀 네. 어떤 행동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요건,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요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꼭 사용자와 고용 근로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악화시키는 네. 행위들이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련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매뉴얼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이걸 한번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음. 몇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리면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행위, 네. 반복적으로 지나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음. 지시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네. 뭐 그런 건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키는 행위, 또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네. 이런 행위들이 음. 이제 매뉴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이렇게 또 네. 뭐 해당이 되네요. 네. 뭐 단순히 이렇게 폭력이나 욕설 같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넘어서 어떻게 네. 보면은 범위가 좀 상당히 넓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괴롭힘으로 인정됐던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면은 뭐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압력을 행사하거나요. 음. 아니면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시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도 아닌데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고 일을 거의 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네. 혹은 뭐 휴식 시간에도 다른 근로자들이랑 다르게 이 특정 근로자의 뭐 휴식하는 모습이나 혹은 일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 음.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또 뭐 부서 이동 이런 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불편한 부서, 음. 자신의 전공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 네. 개인사에 대해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음. 그다음에 너무 강요적으로 음주, 흡연, 회식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 음. 그런 것들. 혹은 뭐 사례를 보면 아예 뭐 주요 비품, 컴퓨터, 전화 같은 비품을 안 주거나 네. 인터넷을 차단해 버리거나 오.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또 대전광역시의 구급 공무원에 임용된 2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을 봤거든요. 여기 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병원 진료 기록에 비웃고 네. 무시한다. 그리고 네. 앞서 얘기했듯이 뭐 커피를 타오라고 한다. 네.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일찍 출근해서 물을 떠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던데 그렇죠. 예. 네, 이런 사례도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딱 요런 사안처럼 정형화될 수 없이 네. 우리가 인제 지나치게 회사 내에서 인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런 거 비웃고 무시하고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이 사람만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음. 이런 것들이 인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와 이제 뭐 사장의 입장에서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그쵸. 이 회사 사용자 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일단은 통보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 신고에 대해서 바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인제 그런 이유와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 장소 변경을 해 주거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과 같은 그런 조치도 취하고 피해자 의견도 청취해서 이제 남겨 놓으셔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이 신고 근로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땐 형사 처벌도 될 수가 있어요. 3년 음.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도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다고 절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네. 신고가 접수됐을 때 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 음. 그 이후에 자기가 처벌받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네. 이런 스스로 막 이렇게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 음. 상황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접수되면 바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시키고 필요하면 징계하고, 음. 그런 식으로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처하는 것 그리고 네. 재발되지 않는 게 또 중요한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네. 근로기준법이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이게 뭐 당연히 그 안에서 폭행, 뭐 협박 그런 것들이 돼서 폭행죄와 같은 형사 범죄가 되면 그건 따로 고소할 수 있는 건 맞고, 네. 거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제 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까지는 아니어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이제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신고를 하시고,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면 직장 괴롭힘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네. 1522 9000번 연락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음. 이걸로 인해서 신고도 하고 뭐 퇴사를 고려하는 분도 실제로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이유를 대비해서 뭐든지 이제 증거 수집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정말 퇴사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증빙 자료를 잘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